항상 저녁 때 이제 씻잖아요. 맞아요. 세수를 하고 네. 건조를 직접 느끼니까 이게 좀 안 날아갔으면 좋겠다고 네. 생각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액이 고갈된과 동시에 염증화도 쪼글쪼글 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목구비 중심으로 진짜 잘 시켜줘야 된다. 제 얼굴 한번 클로즈업 해봐요. 이제 비포 애프터가 금방 나오잖아. 아, 그래 아무것도 안 발랐거든. 번들거리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장품 요리사 이수양입니다. 아, 화장품 셰프죠? 어. 실제로 그러니까 가면 요리를 주거나 먹을 수 있는 걸 주는 건 아니죠? 네. 바르는 요리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은유와 비유이기도 한데요. 좋은 재료를 가지고 피부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도록 우리가 요리하는 과정이 음식이나 화장품이나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화장품 요리사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창업을 했어요. 그럼 직장을 다니시다가 나오신 거네요? 네, 직장을 다니고 처음에 나와서는 바로 코스메 셰프라는 브랜드를 창업을 한 건 아니고요. 식품회사도 갔다가 또 막 컨설팅도 했다가 그런데 다시 처음에 몰입했던 그 화장품이란 게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때 와 이거 진짜 화장품 회사도 있어보고 건강식품 회사도 있어보고 제약회사에서 컨설팅도 해보고 하니까 이게 다 요리구나. 실제로 우리 피부에 정말 잘 먹이기 위해서 화장품 쪽에서는 다양한 기술이 나오잖아요. 딜리버리 기술, 뭐 흡수 기술, 여러 가지 막 포뮬레이팅 기술이 나오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 피부는 어떻게 보면 보호 기능이 그렇죠. 가장 메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화잘먹이 요즘 트렌드잖아요. 네. 화장을 잘 먹게 하려면 사실 맹물이나 그냥 오일 발라서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피부가 잘 먹게 해서 다음 단계에 예뻐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실질적으로 또 건강하게 만드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 이게 화장품도 좋은 원료를 가지고 포뮬레이터들은 진짜 밤낮 없이 포뮬레이팅을 하거든요. 그렇죠. 요 피부에 잘 먹게끔 하기 네. 위해서 그래서 이게 요리 과정이나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셰프란 말을 네. 회사에 집어넣은 거군요. 결국은 이제 셰프하고 내 통하는 게 뭐냐면 나는 실질적으로 먹는 셰프를 말하는 거는 잘 먹어야지 얼굴이 좋지 않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건강한 사람 얼굴 좋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래서 나는 네. 이 얼굴하고 몸은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의 셰프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사실은 네. 그것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게 제가 화장품을 요리한다라고 하지만 제가 고객님들한테 하는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함병 원장님 제가 컨텐츠를 좀 보고 왔거든요. 네. 저랑 본질적으로 맥락이 비슷하더라고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병. 마시고 잘 자고 잘 움직이고 안 할 거면 제가 만든 화장품 사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더 좋아하세요 고객님들이. 저는 항상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데 사실 화장품 영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여성들이 하루 평균 화장품 쓰는 가지수가 11가지가 된다고 해요. 네? 11가지가 된다고요. 메이크업, 스킨케어 다 합쳐서 그러니까 어쨌든 11가지. 화장대 늘어놓은 게 11가지라는 얘기예요. 평균 11가지를 쓴다고 하고요. 근데 사실 해외의 다른 나라 분들은 한 두세 가지로 그렇죠. 끝내거든요. 맞아요. 근데 한국 여성들은 11가지나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한편으로는 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습성이 지금의 K-뷰티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보다 막 이렇게 약간 꼰대같이 야 잘 먹고 잘 바르고 잘 싸고 하면 돼 이것보다는 거침없이 유행과 지금 트렌드로 나오는 것들을 뭔가 거침없이 시도하고 빨리빨리 유행을 선도하는 이 맞아요. 모습이 화장품도 이제는 패션화. 근데 이 제품들을 내가 얼른 봤는데 별로 트렌디해 보이지 않은데.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꼰대 같은 화장품일 수도 그러니까 내가 있어요. 트렌디해 보이지가 않아요. 예, 오히려 제가 화장품 회사에 있었을 때는 정말 화장품은 뷰티는 패션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 더 고객님들한테 눈에 띄고 또 고객님들이 실제로 만족한다는 게 이 피부가 좋아지는 만족감보다 색성 향미 촉이 주는 그 만족감이란 게 있잖아요. 막 사용감. 더 중요한 거는 포장. 예, 포장, 뭐 이런 마케팅, 네. 디자인. 저도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매몰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회사에서도 있어보고 또 컨설팅하면서 제약회사에서 있어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핫하게 유행을 선도하는 K뷰티 시장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본질을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점점 시장하고 좀 거리가 있는 어떻게 쪽이잖아요. 보면은 시장하고 거리가 네. 이해는 하지만 네. 저는 좀 더 핵심 본질로 치닫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꼰대 같은 화장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본질은 그러면 갖고 있는 컨셉의 본질은 뭐예요? 화장품이 사실 가지수가 엄청 많잖아요. 네. 저도 토너, 스킨, 에센스, 세럼, 뭐 앰플, 뭐 크림 다양한 것들을 안 내본 것도 없고 정말 핫하다는 원료들 핫하다는 원료 나왔다면 가장 먼저 써다가 막 이렇게 해서 싹 스미게 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것들도 다 해봤는데 결국은 잘 씻는 거, 잘 씻는 클렌징. 단계 네. 그리고 사실 물제형들 맹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제형을 이 피부가 스밀 수 있도록 잘 함습해 주는 거, 보습. 그죠? 네. 보습. 그 다음에 잘 물이 머금은 상태에서는 안 날아가게 잘 밀폐막을 해주는 거. 네. 결국 그 안에서의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충실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요리를 하겠다. 어허. 자연에 있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요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꼰대 같은 화장품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요새 이런 게 또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트렌드야? 아니, 왜냐하면 얼마 전에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걸 원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향이라든가 무슨 뭐 모양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고 네. 했다면 네. 지금은 그런 걸 많이 해봤는데 이걸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 안 됐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찾는데 우리나라 전통 재료에서 많이 찾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누룩 제품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누룩으로 네, 만든 거. 누룩으로 이제 네. 쌀을 발효하면 이게 예, 예, 막걸리가 되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예. 거기서 착안해서 예. 그런 화장품들이 또 새롭게 나오는 하나의 맞아요. 이게 좀 트렌드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사실은. 아까 지금 이제 설명을 하실 때 네. 저는 피부과에서니까 이제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것만 아. 귀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네네. 함습과 차폐라고 밀폐. 밀폐 네, 이렇게 네. 딱 두 가지를 분리하는데 네. 일반적인 보습제에서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아. 바르면 촉촉해요 그러고 끝나지. 아, 네. 난 그 근데 나 컨셉은- 이런 학문적인 건 몰랐지만 항상 저녁 때 이제 씻잖아요. 맞아요. 세수를 예,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발라요. 뭐 이거 네, 촉촉하게. 네. 왜냐면 실제로 말라서 발라요. 뭐 이거 피부에 좋으다. 이게 나는 건조를 직접 느끼니까 네. 입주에도 바르고 바르는데 이게 좀 안 날아갔으면 좋겠다고 네. 생각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막나 그렇다고 마스크를 쓰고 잘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기름을 발라 기름을 그래갖고 제일 쉬운 게 네. 이 립스틱 같이 생긴 바셀린이 있어요. 네, 그 네. 굵은 거. 네. 그냥 침대맡에 놓고 자면서도 좀 말르면 그냥 발라버려요. 네.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원시적인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냥 그러고 나면 조금 편해. 네. 얼굴이 좀 네. 편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반드시 밀폐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네. 여기서 보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차단하는 거, 네네. 내 보습, 그러니까 습기를 못 나가게 하는 건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내가 꼭 알고 가야겠다. 네네. 정말 너무 알고 싶었는데 그게 딱 여기에 명시가 네. 돼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네. 보습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네. 사실 이제 점점 이렇게 진액이 고갈되고 바짝 메말라가는 과정이잖아요. 저도 사실 그 과정 속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피부가 막 유착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따덕따덕 붓는다고 그러죠. 또 우리가 얼굴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면 우리가 눈, 코, 입 주변으로 저도 이제 화장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고객님들 조사도 하고 이제 피부 고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피부, 얼굴에 대한 고민은 눈, 코, 입을 중심으로 다 가고 있단 말이에요. 눈가 주름, 눈밑 그렇죠. 주름, 네. 또 미간, 네. 그리고 코 옆에 팔자, 네. 그리고 입가에 이렇게 축축 네. 처지는 거. 네, 굴독살, 그리고 막 목주름 보면은 이목구비를 중심으로 다 되고 있는데 그게 이 색성 향미촉에 해당하는 이 눈, 코, 입, 이목구비가 다 사실 외부에 다 이 점막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잘 이렇게 밀폐를 시켜주는데 눈, 코, 입은
색소, 향, 있는 미초 거. 이 감각을 잘 살리라고 이렇게 잘 열어놓으신 거예요. 안 우리를 그러면 만드시는 감각이 분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변으로 쪼글쪼글 늙을 수밖에 없는 맞아. 거예요. 쪼글쪼글 진액이 고갈될 수밖에 없고 신경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진액이 고갈된과 동시에 이게 또 동시에 염증화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우리는 또 예뻐야 되잖아요. 예뻐 보이고 싶고 눈가도 이렇게 팽팽하고 싶고 입가에 팔자도 없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목구비 중심으로 진짜 잘 채워주고 잘 이렇게 밀폐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물제형도 이렇게 잘 네. 이제 채워주는 거, 이렇게 잘 채워주는 거 이거는 막걸리 지게미로 제가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원료로 한 거거든요. 이렇게 잘. 저도 좀 저거 아니 그 통을 주세요. 저는 네. 오늘 저기 대표님이랑 방송하려고 네. 얼굴에 세수하고 네. 면도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왔어요. 와. 그래. 그래갖고 조금 보니까 좀 감사합니다. 험하더라. 그래서 네. 이제 해보려고. 네. 비포부터를 하려면 네. 야 방송 준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아니, 찍어 바르고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방송 인터뷰할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어찌됐든 아무것도 안 바르고 오는 네.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남자도 써도 될 것 같은데. 아, 네. 특히 남자분들이 모공 요새 고민이 그리고 많은데. 남자들 화장품 남자들이 네. 많이 네, 쓰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로션처럼 발라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욕심은 많아서 또 맞아요. 많이 얼굴에 바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네. 펌핑을 아니, 해주시면 너무 돼요. 많잖아. 아니, 덜하지. 이게 하면 금방이네. 손에 많이 묻지. 이마도 바르, 이마에 주름새. 이마. 다 바를 거야. 톡톡톡. 음. 애기 피부 다루듯이 톡톡톡. 네. 막걸리 냄새 안 나는데요? 네. 막걸리 냄새가 나면 안 되죠. 그렇죠. 당연히. 이거를 이제 또 근데 조향도 좋아 보인다. 중요하거든요. 이게 되게 네. 촉촉하고 편해 보인다. 그리고- 일단 끈적거리자니까 난 너무 아, 좋네. 그래. 끈적거리는 거 싫어하지, 아, 원래. 그리고 광이 굉장히 예쁘게 나실 거예요. 스킨케어로 메이크업, 광 좋다. 메이크업 한 듯이 광이 근데 이거 굉장히 오래 예뻐요. 가요? 이런 게 오래 가요. 모든 제형들이 처음에 발랐을 때 이런 느낌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저희 고객님들이 새롭게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오시는 고객님들 얘기가 계속 이렇게 지속력이 좋으니까 금방 날아가지고 지속력이 좋으니까 다시 제 얼굴 돌아오시는 한번 거예요. 클로즈업 해봐요. 이제 비포 애프터가 금방 나오잖아. 아니. 아까는 아무것도 안 발랐거든. 번들거리세요. 근데 끈적거리는 건 없어. 안 끈적거려야 돼. 그래야 근데 이렇게 많이 굉장히 광이 이렇게 네, 올라오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내가 눈 주변도 막 발라봤는데 별로 네. 이렇게 눈에 대해서 따갑다든가 네. 느낌이 없네요. 예. 이게 오일이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아, 오일이 유명해요? 위층에 있어요. 버블형 크림 형태로 살짝 아. 유막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 스ኳ알렌이 고민하는 싹 거.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흔들어 네. 쓰는 거 아니죠? 흔들었어야 흔들었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네네. 막걸리랑 비슷하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흔들었어. 아까 막걸리 한 병 얼굴에 먹이듯이. 네. 이렇게 짜서 네. 좋다. 음. 아니, 지금은 좋아 보여. 이게 폼 타입이잖아요. 맞아요. 폼 타입이라서 이게 제가 화장품을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흡수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흡수력을 높이기 위한 화학 인공 재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사실은 그게 사실 피부에는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DDS 할 때 우리가 드럭 델리버리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약은 그냥 약간의 음. 부작용이 있어도 드럭 네. 델리버리에서 안으로 침투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좀 쓰죠, 많이. 맞아요. 연고 형태로 많이 네, 쓰는데 네. 화장품은 뭐 아침 저녁으로 특히 뭐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링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입히고 또 입히고 물 먹인다고 생각하고 그때 사실은 너무 잘 먹게끔 바로 잘 먹게끔 하기 위해서 인공 화학 성분들을 넣으면 장기적으로 피부가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포뮬레이팅 하는 과정에서 잘 스밀 수 있도록 발효도 하고 또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버블 형태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 버블감도 이게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어. 그래서 여기에 포뮬러에 맞게 버블이 잘 나올 수 있는 걸로 잘 또 선택을 해야 돼요. 음흠. 네. 그래서 이거 발랐어요. 네. 이게 이제 함습 개념. 함습 첫 번째. 아. 예. 그래서 네. 세안하실 때 세안대 위에다가 딱 놔두시면 바로 세안하고 바로 이렇게 물기가 마르기 전에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극시키고. 발레는 왜 스킨이나 처음에 그런 토너 이런 개념이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딱 느낌은 그러면 저게요. 네. 스킨하고 저기 뭐야 로션의 로션을 사이. 합쳐놓은 그 어느 중간 지점인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로션 형태로 뽀얀 로션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유화제 가지고 이렇게 막 믹싱해서 그러니까 오일하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저기 수분을 수분을 이렇게 믹싱을 한 믹싱해서 거죠. 맞아요. 유화제로 믹싱한 건데 그런 거 없이 2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바로 층이 분리가 안 돼 있는데. 아니 지금 흔들어서 분리가 안 흔드셔서. 되고 아까 있었어. 예, 분리가 예. 돼 있었어. 분리가 돼 처음에. 있는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저기 오일 크림층. 예.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네, 수분층이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오일 크림층도 이게 바로 이렇게 딱 발랐을 때 우리가 그 함습이 되는 거를 방해하는 유막이 같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오일도 다 발효를 봄비콜라라는 균으로 다 발효한 오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칼린 자체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네, 스칼린도 들어가 있는데 또 발효 오일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근데 함습을 또 방해하지 않게끔 또 특별히 또 유화제는 안 섬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유화제는 크림층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음. 기존의 로션이나 이런 타입보다는 굉장히 적은 함량이 살짝 들어가 있죠. 그것도 그래서 좋은 자극이- 유화제로. 그래서 네. 자극이셨구나. 네. 저는 이거 할 때마다 항상 또 이런 속물적인 얘기를 합니다. 얼마예요? 요거 원래는 정가가 48,000원. 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네네네. 저기 코스메 셰프에서 특별 이벤트 우리 방송에서 50% 특가로 해서 반값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할인 매각에 한번 구입해서 사용해 보시고. 이게 사실은 제가 창업하고 흑당고라는 이제 그 고약 아시죠? 아, 그 옛날에. 이명래 뭐야? 우리 다 고약 발랐잖아요. 종기나면.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또 친척도 한의원을 하시고 하셔가지고 어릴 때 저는 할머니가 항상 고약을 붙여주셨거든요. 뭔가 이렇게 종기 나고 하면은 맞아요. 바로 붙이시고 막 그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화장품을 막 이렇게 하다가 사업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내가 만들면 저는 다 줄을 서서 그렇죠. 살 것 같은 착각.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내가 만든 과정을 하니까 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제가 또 대기업 안에서 오래 있고 딱 컨설팅도 하다 보니까 제가 만들면 이상한 착각에 제가 빠진 거예요. 아니 그 차가 없으면 창업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겁없이 경영도 안 하고 영업도 안 해본 네. 제가 그렇게 겁없이 창업을 하고 이제 제품을 그때는 이제 내가 다 살 거니까 원 없이 내가 진짜 원했던 원료들 다 해가지고 진짜 우리 딸 나한테 좋은 화장품 만들겠다. 그때는 제조원가율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너무 사는 비싸요. 거예요. 너무 비싸야 돼. 이게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회사가 휘청했던 적이 있어요. 난 접어야겠다. 그냥 이게 화장품 사업하는 거는 내 일이 아닌가 보다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 창업 자금 받은 거를 가지고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맘대로 한번 만들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희 할머니가 어릴 때 고약을 그렇게 붙여주셨는데 그게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새벽 4시에 오! 고약! 바깥에서 뭔가 해줬을 때 가장 염증을 해독할 수 있는 끝판왕이 그래 고약이구나 하고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혼자 유레카를 외치면서 막 논문 뒤지고 막 이렇게 특허 자료 막 학술 자료 뒤지고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온 게 흑당고였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양념시장 가서 좋은 분을 만나서 실제로 창업 자금 가지고 이게 고약 추출물 그걸로 여기 이제 결국 피부가 유수분 밸런스잖아요. 그렇죠. 먼저 여기는 이제 함습을 해서 네. 물제용 중심으로 함습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유수분 밸런스. 여기는 이제 계면활성제를 제가 잘 안 쓰기 때문에 다 거의 다 제가 다 2층으로 좀 분리가 돼 있어요. 저희 화장품. 그럼 쓸 때는 무조건 흔들어야 되네. 근데 흔들 때 바로 이렇게 딱 섞이는 게 이게 둘 다 발효를 한 거예요. 위층 지질층도 발효를 하고 밑에 진익층도 발효를 했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섞입니다. 이 흑당고 앰플이 사실 제가 화장품을 접지 말라는 신호를 준 게 고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앰플을 쓰시고 진짜 피부가 정말 안 좋았던 분들이 실제로 저는 막 피부과 의사도 아니고 영양학자도 아닌데 실제로 피부가 너무 건강해지신 분들이 지금도 그분들이 단골 손님이 돼주셔가지고 지금 고약의 성분이 뭐예요? 일단은 제가 쓴 거는 쇠비름이고 인동동쿨. 인동동쿨이 금은화를 피우는 인동동쿨.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포공령, 고삼. 그리고 제가 추가한 거는 유금피. 그리고 녹차, 병풀, 어성초, 감초 이런 것들을 가지고 9개의 이 약초를 가지고 감압, 압력을 낮춰주면은 90도에서도 이제 팔팔팔 끓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옛날에 약재 다릴 때 꼬박꼬박 졸면서 자박자박 끓이시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팔팔 끓이지 않고 압력을 낮춰서 자박자박 예, 저온으로 그렇게 이렇게 다려낸 게 그리고 한 번 더 저희 전통 청국장에서 있는 그 고추분 가지고 한 번 더 발효를 해줘서 근데 왜 한약 냄새가 안 나요?
제가 이제 한약예술에 너무 나게끔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또 맛있어야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맛있어야 계속 습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감할 수 있는 아로마, 천연 아로마로 제가 또 조향도 해서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저는 이제 화장품을 개발을 할 때 이제 원료를 선택을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요. 하나는 항염, 두 번째는 항산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든 진액에 고갈되지 않게 잘 흡수되게 하는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약초에 대해서도 깊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끝에 이제 고약이라는 거, 조선시대 때 바깥에서 뭔가를 해줄 수 없었을 때 고약을 가지고 어쨌든 염증을 끌어내고 잘 아물게 하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네. 여기 와서 많은 화장품들을 만나고 네네. 화장품 만드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했어요. 네네. 근데 그때마다 화장품들이 다 개성이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진짜 자기 혼을 다 불어넣어서 만드는 네. 거거든요. 그럴 때 발랐을 때 다 좋았는데 느낀 뭐냐면 얼만큼 지속성이 있냐는 거예요. 네. 우리가 늘 바르고 다닐 수는 없어요. 네, 하루 종일 맞아요. 다닐 때. 맞아요. 그랬을 때 좋다고 비싼 거나 싼 거나 날아가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맞아요.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저는 좀 지속력이 있는 네. 기름지지 않으면서 지속력이 있는 담백한 지속력이 있는 맞아요. 이런 걸 찾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뜨거운 냉커피 찾는 거랑 똑같은 거지 사실은. 지속력이 길면 유분감이 많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장님 따뜻한 제가 냉커피라고 그랬잖아. 저는 이런 분들이 좋은 거예요. 저를 잠 못 들게 하는 거예요. 막 이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모순이잖아요. 맞아요. 지속력은 길었으면 좋겠고 지속력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휘발될 수밖에 없으니까 환경에 의해서. 근데 지속력은 가급적이면 길었으면 좋겠고. 네, 아침에 근데- 한번 바르고 저녁 때 지울 때까지 맞아요. 그냥 촉촉했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건데 근데 끈적이고 그러면 번들거리는 끈적거려. 거는 싫고. 그 말이 돼. 그 원장님은 그게 말이 되냐고 하시는데 저는 그래 한번 해봐 하면서 제가 이제 팔을 걷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만든 게 이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이게 왜냐면 얼굴 전체에 이렇게 칼슘 처방된 딜리버리 DDS 그 시스템으로 레티놀 다음 단계, 화장품 레티놀 다음 단계가 레티날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레티노익산으로 가는데 이 레티날 성분을 이 칼슘으로 DDS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서방형 시스템이라고 해서 서서히 이게 방출되게끔 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주름 딱밤이라고 하면서 근데 얼굴 전체에 바르기보다는 자글자글해지기 쉬운 진액 고갈되기 쉬운 이목구비 중심으로 근데 그리는 저걸 거예요. 눈가에 바르면 눈에 들어가면 나같이 안경 끼는 사람 되게 눈에 왜 불편할 들어가? 텐데. 눈에 안 근데 들어가야지. 이게 딱밤이잖아요. 딱밤 형태로 됐기 때문에 눈 안에 들어가지 않게 잘 때 그냥 저기 바셀린 그만 바르고 이거 발라. 네. 그래 좀 바꿔야겠다. 나 네. 바세린 비슷하게 했는데 좀 더 넓어요 지름이. 네. 그거를 계속 저는 발라요. 이렇게.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렇게 발라요. 그렇게 그래서- 발라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네, 거예요. 네, 아까 네. 말씀하셨던 번들거림이라던가 맞아요. 요거 두 개가 하나는 기미 딱밤, 제가 이름을 기미 딱밤, 바르는 기미 패치라고 제가 이름 지었어요. 제가 또 기획자이기도 하니까 이건 기미 딱밤, 얘는 주름 딱밤이에요. 제가 기미에는 사실 막 시술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지만 바르는 걸로 기미 잡티에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순수 비타민 C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순수 비타민 C는 잘못 바르면 너무 트러블 올라오잖아요. 따갑죠. 레티놀도 막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정말 좋은데 레티놀, 레티날은 비타민 A고 요거는 비타민 C잖아요. 그 좋다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는 정말 트러블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만들어낸 게 요 두 가지고요. 자극이 적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쓰셨던 두 분이 쓰셨던 비타민, 그것도 순수 비타민 C에 비해서 와 어떻게 이렇게 롤링이 잘 되면서 이렇게 트러블이 없지? 좀 퓨어 놀라실 비타민이에요? 거예요. 58.6%가 퓨어 비타민? 퓨어 비타민이에요. 근데 그 공법이 있어요. 이 비타민이 이때까지는 입사가 되게 좀 컸어요. 네. 그러면 피부 밖에서 안 잔존해 있는 들어가죠. 양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는 그냥 막 앞에 투명해질 정도로 이 입자가 굉장히 작은 순수 비타민 C로 만들어서 58.6%거든요. 무수 제형으로. 시술 이거는 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기 김이 있는 부분에만 이게 딱 바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름 있는 부분에는 또 눈가,
그래서 요 두 가지로 일단 집중 표적 타겟팅해서 하는 제품으로 이렇게 딱밤 시리즈를 제가 내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이거 다 바르고 딱밤 마지막이죠. 마지막. 아니 중간에 바르시는 중간에요? 게 더 낫더라고요. 마지막에 바르면은 어쨌든 레이어링이 뭔가가 그렇죠. 발려진 예. 상태에서 이게 딱밤이 가져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표적 타겟팅해서 바르는 거라서 좀 먼저 다 바르는 거 예. 아니니? 그러면 여기 흑백으로 나눈 거는 왜? 제가 항염의 진심이고 항산화의 진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항염은 우리나라 이제 고약 약초들, 음. 약초들을 연구를 해서 이제 항염, 앰플, 요거는 항산화 정말 끝판왕 이런 영양제 같은 앰플 하나를 만들어 보자 했을 때 베이스를 우리나라 누룩으로 쌀을 잘 발효한 막걸리 지게미 베이스로 만들면서 이 안에 항산화 성분들을 이제 한 7대 항산화 성분들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하나는 항염 앰플, 하나는 항산화 앰플. 사실 저는 요 두 가지를 같이 한 스포이듯이 같이 써서 이렇게 바르거든요. 그리고 베이스가 이 둘 다의 공통점은 둘 다 발효를 했다는 거, 발효 대사 물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원장님도 제가 이제 원장님 주말에 쫙 봤는데 속 피부 되게 강조를 하시잖아요. 속을 되게 강조를 내 하시잖아요. 몸이 안 좋은데 껍데기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맞아요. 제가 항상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속 피부를 정말 잘 다스려야 되지. 사실 겉만 바짝 마른 육포에다가 막 기름 바른다고 해가지고 피부가 좋아지지 맞아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액 잘 채워주고 저는 기본적으로 책 진액량이 안에도 밖에도 많아야 된다 확률적으로. 그게 뭐가 지킬 게 있어야 밀폐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깥에 바르는 화장품도 맹물을 바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또르르 다 굴러가니까 스밀 수 있는 진액 상태로 어떻게 하면은 제가 그래서 사실 요리사가 된 것도 저렇게 포뮬레이팅 하는 거에 따라서 사실 좋은 물도 잘 스민단 말이에요. 그게 잘 스미게 해주고 또 상재균 제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전공했기 때문에 발효 대사 물질을 잘 다뤄서 바르게끔 하면은 피부 밖에도 상재균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단 말이에요. 상재균이라는 게 이제 노멀 플로라 얘기하는 거죠? 맞아, 항상 존재하는 균.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 안에 존재하는 균이 이 성격이 달라지고 바깥에서도 내가 어떤 거를 바르느냐에 따라서 내 균의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이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효를 고집하게 된 거고, 그거는 한국야구르트라는 그 발효 기업에서 또 신사업 팀장으로 있을 때 정말 많이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면서 좋은 건 다 갖고 나왔네. 정말 좋은 거는 잘 이렇게 만들어서 최고를 저는 고객님들한테 대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발효 네. 제품이 좋다. 뭐 뭐든지 먹는 것도 우리 발효 하잖아요. 네. 발효가 왜 좋은 거예요? 천연산물이니 일단 기본적으로 유해한 물질이 전혀 없어. 네. 똑같은 물질인 결과물이 똑같아 하더라도 이게 천연으로 만들어진 거하고 합성으로 만든 건 차이는 있다고 봐야지. 그다음에 세균이 살아 있으면 그 세균들이나 효모균들이 우리 몸에 다 필요한 것들이고 아까 상재균 얘기했던 것도 그런 균들이랑 우리 몸에 있어야 될 정상세균총이 서로 코워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야. 우리가 유산균 먹으면 장 좋아지는 거 그건 분명한 맞는 얘기예요. 나는 먹지 않지만 나는 대신 김치를 먹습니다. 동치미. 네, 김치를 동치미. 먹습니다. 이게 네.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네. 가급적이면 나는 그 근본에 가까운 데서 먹겠다는 거고 불편한 사람들은 가공식품 먹는 거고 맞아요. 그 차이. 화장품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좋은 대사 물질을 이제 균들이 만들어낸 배설물이라던가 사균이라던가 이런 대사 물질들을 잘 바르고 먹게 되면은 존재하고 있는 유익한 균들은 그런 것들을 먹이로 해서 이제 생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나쁜 인스턴트나 초가공 식품을 먹으면 오히려 몸 안에 살고 있는 이게 균들 중에서도 착한 균이 있고 유익균이라고 하죠. 착한 균이 있고 나쁜 균들이 있는데 이 먹는 거에 따라서 유익균을 살릴 거냐 유해균을 살릴 거냐 그게 우리 먹는 거에 다 달려 있잖아요. 제가 지금 흑당고 쪽은 요거는 백당고네. 네네. 예, 요거 쓰고 그다음에 요거 바르고 요것도 지금 몰래 다 발랐어요 지금. 아 몰래 바르셨어요? 네, 몰래 다 발랐어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요거 바른 거예요. 맞아요. 네, 순서가 보니까 네. 이제 함습하고 네. 앰플 좀 쓰고 네. 이게 수분 크림 같아요 느낌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네. 밀폐. 밀폐는 요거는 이제 중간에 바르셔도 되고 마지막에 이목구비는 지킨다는 생각으로 마지막에 딱 마무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자, 네. 다 발랐어요. 내 얼굴 한번 크로즈 해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난 내가 네. 궁금해 지금. 아, 어때요? 화면으로 볼 때 느낌이 어때요?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반짝이지 아까보다. 아, 달라졌네. 메이크업 안 했는데. 좋아 보여. 근데 네. 아우 멋있어졌어요. 아 정말로. 정말로 멋있어졌다니까. 네. 아까 그래? 푸석푸석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좀 바르고 모델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바르고 정말.